내가 이거를 팔 때도 좀 더 수월해질 거고, 또 그게 만약 잘 되면 이제 그때 했던 선택이 해피해집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호드랩 성호건입니다. 공인중개사 10년차, 전원생활만 15년차가 된 코드랩 성호건이라고 합니다. 가장 요즘 핫한 농촌 체류형 쉼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농촌 체류형 쉼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. 농촌 체류형 쉼터란 33제곱미터 이하의 10평이죠. 10평 공간에서 이제 가설 건축물로 농지에다가 놓을 수 있는 걸 얘기하는데, 여러분 농막은 아시죠? 농막이라는 게 기존에는 20제곱미터 6평 이하의 농기구를 보관하거나 창고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, 그러다가 잠깐 쉴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을 말하는데요. 사실 이 가설 건축물은 원래 저희가 숙박을 하는 게 불가능했습니다. 뭐가 달라졌냐? 지금 일단 평수가 달라졌죠.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이제 숙박이 가능해집니다. 기존에 있던 농막들의 문제가 뭐였냐라는 얘기를 해보면 기준이 좀 애매했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이건 어쨌든 농지법 안에 있는 그냥 창고 정도의 공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숙박을 하게 되면 사실상 불법이었습니다. 그리고 농막이라고 했을 때 원래 기존에 정화조, 그리고 전기, 그 다음에 뭐 지하수라던가 이런 것들이 사실상 주거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이랬습니다. 저 같은 경우도 농막에 대한 세미나를 재작년 정도에 한번 진행을 해본 적이 있는데, 그때 누군가는 서종면에 된다, 누군가는 또 서종면에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, 사실 저조차도 기준을 잡기가 어려워요. 담당자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했고 조례의 역할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이 농촌 체류형 쉼터는 기준이 좀 명확해졌는데요. 일단 기본적으로 정화조 가능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장실 설치가 가능하다, 지하수면 지하수, 뭐 상수도면 상수도 연결이 가능하다, 그리고 당연히 전기 끌어올 수 있다, 플러스 주차장까지 가능하다라는 게 기존 농막과 다른 점입니다. 여기다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, 10평이라는 공간을 또 처마 빼고 데크 깔고 이러면 결국 건폐율에 다 찾아먹어가지고 우리가 못 쓰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, 그게 아니고요. 전용 공간만 10평입니다. 그러니까 온전히 내가 어쨌든 이 실내 공간만 10평을 쓸 수 있는 겁니다. 내가 처마를 더 내려도 되고 데크를 더 깔아도 됩니다. 이게 기준이 명확해진 겁니다. 농막이라는 게 자면 안 된다는 거죠. 자면 안 된다는 거. 근데 그런 걸 단속하진 않지 않습니까? 단속을 하면 걸리는 거지. 쉽게 할 순 없지만 민원이 들어간다던가, 작년에 이제 규제를 강화하겠다라고 했을 때 전수조사라는 걸 하게 되는데, 그때 이제 이거 실질적으로 보니까 집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농사 하나도 안 하고 있는데, 이런 게 이제 걸리게 되면 불법 과태료 철거하라는 명령이 떨어지거나 뭐 그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. 농촌 체류형 쉼터 같은 경우에 장점이 또 있어요. 농막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, 농막도 왜 좋았냐라고 하면 사실 신고예요. 이게 주택이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. 농촌 체류형 쉼터 역시 가설 건축물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주택은 아닌 거고요. 둘 다 신고사항만으로 건축을 갖다 놓을 수 있다, 혹은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다 라는 건데, 그렇기 때문에 집을 짓기 위해서는 개발행위 허가와 건축 허가를 둘 다 받게 돼요. 그러면 농지에다가 개발행위 허가라는 걸 받게 되면 농지 전용 부담금이라는 걸 내게 됩니다. 공시지가의 30%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, 쉽게 설명드리면 땅이 100평 있어요. 330제곱미터가 있다고 치면은 이게 제곱미터당 공시지가의 30%거든요. 그러면은 그 공시지가가 그냥 제곱미터당 10만 원이다 라고 해보면, 평으로 나누면 30만 원이 되고, 100평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거의 1000만 원 가까운 돈이 전용 부담금으로 나오게 됩니다. 이 행위를 농촌 체류형 쉼터에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. 농막에서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자는 공간을 만들려면 돈을 아무튼 내야 되는데 평수만큼 그 돈을 안 내도 된다는 거죠. 땅의 평수만큼 안 내도 된다는 거죠. 내가 갖고 있는 땅의 평수. 그치. 일단 농촌 체류형 쉼터에 대해서 3가지 조건 정도를 말씀드리면, 일단 기본적으로 맹지 안 됩니다. 건축 허가를 받지 않는 건데 왜 맹지가 안 되라고 하실 수 있는데, 일단 기본적으로 보도자료에 따르면 나와 있는 게 어쨌든 안전상, 그리고 화재 이런 것들을 걱정하는 부분이 있어요. 어쨌든 숙박을 할 수 있기 때문에.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바로 접근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가 닿아야 된다라는 게 농촌 체류형 쉼터가 농막과 다른 조건이고요.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또 안전상의 문제로 땅이 평탄해야 됩니다. 경사지는 안 되는 거고 굉장히 평탄해야 된다라는 거고, 세 번째는 화재 부분을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소방 설치가 있어야 됩니다 라는 점을 아시면 좋겠습니다. 거의 주택에 준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아시면 좋겠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농촌 체류형 쉼터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.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저는 전원생활 15년차 10년차 공인중개사로서 소신있게 말씀을 드리면, 사실 농막을 규제했을 때 가장 욕을 먹었던 이유는 지방 소멸을 걱정하고
지방 경제 활성화를 해야 될 사람들이 왜 농막 규제를 함으로써 그나마 지방의 부동산 거래가 일어나게 하고, 그 사람들이 지방에 와서 잠깐 5도 2촌이든 3도 4촌이든 잠깐 와서 쉬는 사람들이 그 지방에서 경제 활동을 할 거 아니에요. 그 경제 활성화를 죽이냐라는 게 가장 욕먹은 상황입니다. 그래서 농촌 체류형 쉼터를 살펴보면 사실은 거의 농업인이어야 돼요. 그 농촌 체류형 쉼터라는 게 거기 잠깐 러스팅 라이프라고 얘기를 하는데, 시골 농촌 활동을 잠깐 체험해 볼 수 있는 거라고 얘기합니다. 농림축산부에서 발표한 거니까 그렇긴 하겠지만, 어쨌든 지금 우리가 지방 소멸은 저출산만큼이나 가장 우리나라의 큰 이슈가 되는 문제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농림축산부에서 이번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왔으면 이 한 부처만이 아니라 중앙부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고민하고 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모세관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서 제가 이렇게 큰 틀을 말씀드리고요, 이걸 조금 디테일하게 가져가 보면, 농촌 체류형 쉼터를 내 땅에다가 신고하고 놓았을 때, 설치했을 때 12년 뒤에는 철거를 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처음에 3년 하고 그 다음에 3번 연장을 해서 총 12년까지 가능하다는 건데, 가설건축물의 특성상 완전상의 문제로 12년까지를 보겠다라는 건데, 이동주택들이 양평에 굉장히 많아요. 그게 결국 농촌 체류형 쉼터나 다 같은 건축물일 건데 12년 만에 건축물이 망가진다? 저는 잘 모르겠고요. 그 이상 된 것들도 너무나 많고, 특히나 건축물에 대한 강화를 하는 게 맞지 12년 뒤에 없앤다라는 거는, 그러니까 지금 이 10평을 산다 그러면 요즘 평당 못해도 5, 600이고 많게 들면 1000만 원이고, 이래서 적게는 5, 6천만 원부터 1억까지 드는 돈을 12년 뒤에, 내가 12년 할부로 이 건축물을 산 것도 아닌데 이걸 없애거나 이동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난감하겠어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현실적으로 경제 활성화나 정말 지방 농어촌까지 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안이 계속 업데이트 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. 그랬을 때 제 생각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,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하겠죠. 우리가 이제 12년 동안 살다가 요 농촌 체류형 쉼터 플러스 내가 이제 진짜 한번 집을 지어 봐야겠다 라고 해서 뭐 모듈러 하나 조그만 거 10평을 하나 더 놓든 혹은 20평 30평짜리 집을 정식으로 짓든 해서 이 공간을 에어비앤비처럼 활용하셔도 좋겠다. 그러니까 우리가 펜션이 있고 숙박업이 있는데, 숙박업은 정말 숙박시설이라는 법정 용어를 따라가는 거고요, 이 펜션이라는 거는 사실 민박업을 따라가요. 그래서 민박업이 우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, 도시에서 하는 민박업은 외국인들을 위한 거고, 이 농어촌 민박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거기 살면서 거주하면서 이제 에어비앤비를 활용하는 걸 얘기해요. 그러면 저라면 기본적으로 전입신고만 하면 되거든요. 전입신고를 하고 이 공간을 생산적인 공간으로 만들면 그때 돼서 또 수익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. 그래서 내가 이 공간에 투자했던 돈들을 조금이나마 회수하고, 또 그게 만약 잘 되면 이제 그때 했던 선택이 해피해집니다. 내가 이거를 팔 때도 좀 더 수월해질 거고, 팔지 않고 정말 꾸준히 내 노후 수익으로 창출해낼 수 있는 공간이 될 거라서, 자, 정리하면 팔 분들이 이제 명확한 거고, 팔 분들이 아니라면은 이 공간을 내 집 외에 사랑방처럼 에어비앤비로 활용한다, 혹은 그냥 농촌 체류형 쉼터를 그냥 주택을 허가받아서 내 세컨하우스로 그대로 가져간다,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. 네, 이걸로 조금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농촌 체류형 쉼터가 나와서 12월부터 이제 시행될 예정이라고 해요. 그리고 또 계속해서 농지법 하위법으로 계속해서 법이 개정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, 현재 나온 보도자료에 의한 정도로서 제가 나름대로 설명도 드리고 한계점도 말씀드리고 또 활용 방안까지 말씀드렸습니다. 이게 여러분들이 좀 세컨하우스를 하거나 전원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은 도움이 되는 총알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